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치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지금 3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라고 이 노래로 한번 출발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노래에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인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뜻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제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목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한 지 일주일째.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탈락주에 주목해보자.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바로 다음 장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주가는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1.25% 하락하면서 979.74에 마감을 했는데요. 기준 지수가 1000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신통치 않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 2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텐데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주주환원의 소극적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미포함된 종목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편입된 종목들이 향후 다시 포함이 되는 순간 상승 모멘텀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영 시원치 않은 이유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종목 주가 흐름이 영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최대 상한선인 1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오늘 나온 레포트들 그리고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24일 이후로부터 밸류업을 키워드로 하는 증권가 레포트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하시면 좋은 종목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열의 조건이던 자본 비율이랑 3분기에 뚜렷하게 개선될 예정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쟁사보다 높은 기말 배당 수익률과 낮은 PBR 그리고 전형적인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에 무게감을 둔다면 향후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전화 유복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막 나온 뉴스 기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기업가치 재고 계획, 예고 공시기업의 밸류업 지수 편입 여부 그리고 주요 지표를 확인을 해봤을 때 총 25가지의 기업에 대해서 향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지금 나왔었던 지금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와 증권업계에서 이렇게 25가지의 기업을 뽑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하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빈집 털이라고 불렸던 종목들 주가 흐름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점을 뽑아봤는데요. 이건 당시에 기사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24일과 27일의 종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종가 기준을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24일 종가 대비 오늘 종가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요. 한진칼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밸류업 지수 ETF와 관련돼서도 11월 달에 준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탈락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팀장님을 처음 뵙게 됐고 방송도 이렇게 처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노래를 떠나서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위로송은 그만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10월의 첫 거래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10월의 첫 거래일, 10월 같은 경우가 좀 명언이 있는 게 10월은 좀 통상적으로 오른다라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거래일부터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장 초반 같은 경우에도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지 않는 모습들, 특히 오늘에 대한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었을 때 코스닥과 코스피 쪽에 대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투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이탈이 되었고 선물 쪽에서도 선물이 이탈이 되면서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 쉬는 날입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다만 증시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연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앞서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밸류업 지수가 오픈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결국 밸류업 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만의 매력도를 좀 끌어올리겠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밸류업에 대한 불안감까지 나와주고 있고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장 초반에도 좀 어려웠는데 오늘 장 후반에도 관련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가 좀 바닥권에서 잡아줬던 그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악재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악재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지금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보게 될 때도 물가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고용에 대한 데이터 그런데 이번 주 후반에 고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눈치 보는 흐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더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 달은 보통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서 10월 달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밸류업 지수였는데 이게 영 신통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 초이스 종목도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밸류업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의견도 여기에 일치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밸류업 지수가 이제 종목들이 공개가 되었을 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 물음표가 나왔을 거예요. 이 종목 왜 포함됐지? 맞아요. 왜 이 종목은 포함이 안 되었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수에 우리가 ETF를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비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밸류업 지수 저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돈을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 지수와 함께 크게 다른 게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기는 해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데 과연 밸류업 지수 영향에 의해서 움직였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뭐 개별적인 산업 혹은 개별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이슈가 붙게 되면서 올라가거나 혹은 2차 전지라든지 일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름들이 나온 것이지 밸류업 지수에 따라서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군들 역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역시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 게 뭐 대표적으로 KB금융이라든지 혹은 통신주 쪽이 있는데 내가 밸류업 지수에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은 내가 주주 환원을 많이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배당이라든지 혹은 자사주 소각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게 통신주와 KB금융 빠졌죠. 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밸류업 지수 빠지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당연히 들어가겠지 했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내가 밸류업 지수라든지 혹은 밸류업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은 내가 상반기에 투자를 했던 것만큼의 빠른 시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 환원 받겠다라는 것은 내가 배당을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내가 배당 쪽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배당에 더해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배당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쉬운 매매이기도 해요. 쉬운 매매이기도 한데 다만 내가 꾸준하게 돈을 분할적으로 차곡차곡 넣으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중간에 멈춘다 하시면 저는 이거 추천 안 합니다. 이제 주주 환원 쪽 전 추천 안 하고 내가 배당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바라볼 목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성향이 맞으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다른 종목군들은 보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저는 결국 밸류업 지수는 부차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이지 결국 저는 산업에 대한 성장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 그래서 ROE가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게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실제로 현재 주주 환원율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뭐 인도 IPO에 대한 내용들, 밸류업 지수에 대한 내용들 좀 기대했던 내용들이 오픈이 되면서부터 주가 동력을 약간은 잃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다만 오히려 저는 이런 시점이 분할로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 힌트를 어제 발표가 되었던 수출입 동향에서 찾았습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었을 때 자동차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Q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BMW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 영업이익률이 좀 하향 조정될 만큼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 역시도 지금 Q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 현 상황을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P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가 낮아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할부 금리 역시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러면 자동차 수요에 대한 기대 역시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그에 따른 주주 환원율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니까 주주 환원 많이 하겠지가 아니라 산업을 보고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조금 더 분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밸류업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최근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역시 동의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처럼 우리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점프업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포함된 종목들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차 짚어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은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이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태웅로직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한 가지의 종목은 물류 차질과 관련해서 들고 오신 것 같고, 한 가지 종목은 오늘 저도 초이스 종목을 이 중동발 리스크로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좀 들어봤는데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초이스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요새 워낙 두 종목 모두 주가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서 어떤 종목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전 태웅로직스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는데, 물론 흥구석유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도 또 공통분모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하나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소로 좀 물류 쪽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태웅로직스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준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흥구석유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네.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WTI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서 현재 흥구석유가 시간 외에서 1% 정도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장 후반에 밀림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서 지금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트레이딩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흥구석유라는 기업이 사실은 기술적 측면이 잘 맞는 기업은 아니에요. 이슈가 어떻게 번지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확전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슈를 벌이고 있는 상황들,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경제난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식 무기, 그리고 뒤에는 또 미국이 있다 보니까 전면전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WTI 유가라든지 이스라엘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서 더 커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면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트레이딩,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만 할게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또 급락하는 게 흥구석유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무리하게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항상 지난 중동 전쟁을 보게 되었을 때 작년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때리고, 그리고 이란이 보복을 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우리 보복할 거야,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보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복 안 하면 거기서 이슈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란이 크게 공격을 했다라는 점에서 포인트를 두고 있어서 여기서 이 상황을 더 악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무리한 뉴스가 나와야 하는데, 과연 미국이 이를 두고 볼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선 좀 보내주는 게 맞다. 특히 여기서는 보유자의 관점이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도 이제 장 초반 30분 이내에 단기 트레이딩이지 여기서 조금 더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흥구석유라는 종목 자체가 트레이딩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중동발 전쟁이 얼만큼 확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자리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의 관점으로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정고점이 21,000원대 부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유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까?
여쭤볼까요? 사실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간다가 아니라 네. 2만 원 라인대에서 계속 좀 버텨지고 있는 모습들, 차트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2만 원대 라인 강하게 못 뚫으면서 계속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리를 보게 되었을 때 거의 목에 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사실은 접근을 할 때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 특히 종가에 매수를 한 다음에 시초에 갭을 띄어서 상승을 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 초반에 너무 급등해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비중 50% 정도를 덜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흥구석유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태웅로직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트가 좀 무섭습니다.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동발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물류 차질에 대한 영향을 앞으로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거래일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 전환이 됐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좀 나온 부분이라서 좀 무섭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흥구석유보다는 지금 들어가기에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인데 현재 해운이라든지 물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미국 동부 쪽에 대한 파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다수의 물류 해운 관련 종목군들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고 그리고 음봉으로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미국 동부 쪽에 대한 파업 이슈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나왔고 특히 2, 3주 전부터 관련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STX 그린 로직스라든지 흥하이온 같은 기업들은 바닥권에서 갑자기 급등을 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오픈이 됨으로 인해서 세로뉴스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미국 동부에 대한 파업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에 대한 이슈가 임금이 안 맞는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지금 물류 쪽에 대한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좀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시기를 잘 만났습니다. 시기를 잘 만난 게 좀 이렇게 대규모로 파업을 하면 정부 측면에서 너네 일 다시 해 이렇게 강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결국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행동이라든지 제스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블루컬러 쪽에 대해서 또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지금 시기를 굉장히 잘 만났기 때문에 노동자 측에서는 이 이슈를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하루 쉬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가동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좀 쉽게 생각해서 오늘 문 닫았는데 이제 뭐 다른 요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뭐 선박 같은 경우도 정비해야 되고 뭐 인력들도 다시 한번 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파업하면은 밀린 물량 소화하는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시기를 잘 만났다.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은 달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쪽에 대해서 재고를 많이 안 쌓아둡니다. 10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혹은 신년 이벤트 때 재고를 굉장히 많이 풀어서 물량을 뱉어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면 결국 웃돈을 주고서라도 물류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노동자 측이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관련 이슈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좀 윗골이 달렸고 좀 차익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후반의 흐름들을 보니까 밀림이 나오고 있더라도 그때 당시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왜 계속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를 강조를 하냐면 특히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혹은 추세를 이끌어갈 때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가 나오게 되었을 때 결국 이 물량을 뱉어내기 위해선 좀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태용로직스라는 기업이 현재 전일 상승했던 3,5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굉장히 많이 뱉어냈는데 오늘 또 외국인이 다 받아갔어요. 네. 다 받아간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태용 로직스를 짚어주셨는데 물류 차질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 부분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역시나 프로그램 매수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태용 로직스를 짚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태용 로직스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저희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채팅창에 많은 종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카 호우님의 종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30만 3,620원이고요. 비중은 10%. 추가 매수 관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구간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가 그 다음날 다 빼고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란 중동 전쟁 이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분할된 부분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분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매력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방산 쪽에 대한 실적과 수주 잔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방산이라는 섹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이 하락하면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하락을 하면은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방산 쪽이 좀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실적주다,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쪽이 방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방산 종목군을 선택하신 것은 좀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매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달렸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맞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적이고 실적, 수주잔고면 수주잔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언제 추매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산업이라든지 모멘텀은 제쳐두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비슷합니다.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납기라든지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마련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해서 내 평단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에 대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라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약 21선 부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가 좀 이제 막 시작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평선이 모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상승 양음양 패턴으로 올랐을 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30만 원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그때 추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때 제가 10%까지 늘려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렸다고 해서 이때 10% 다 담는 것이 아닙니다. 약 3%씩, 2%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내가 조금씩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것이지 내가 무턱대고 좋으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할 거야. 이거 안 돼요.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더 좋은 가격대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할 현금이 없어서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대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어서 또 돌파 매매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32만 원 라인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32만 원 라인대 그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라인대 역시도 함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도 함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장님 아주 깔끔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선 추가 매수 오케이다라는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비중을 20%까지 늘려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시장 환경도 긍정적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20%까지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이 지지되는지 보고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10%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는 점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는 모모 호랑나비님의 종목입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6,37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증권가에서 실적 개선 전망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길게 봐도 괜찮은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길게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단기간에 3,5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선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또 전거래일에 보니까 테슬라에서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마냥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팀장님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전기차 관련 기업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밤 정말 중요하다.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우리나라 쪽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결국 움직인 가장 큰 요인이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대다수 50% 넘게 올랐어요. 50%가 넘게 올랐고 현재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대다수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들,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있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테슬라 3분기 인도량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군들과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웬 말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이 결국 올랐던 이유는 테슬라이고 테슬라가 갑자기 주가가 많이 빠진다? 자율주행도 함께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서 오늘 밤 인도량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670원 라인대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시기보다는 로보택시 공개 전에 좀 매도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감이 9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특히 지금 11시에 이슈 딥다이브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9월 달에 저는 M7 쪽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보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로보택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차익 실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율주행차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막 뒤에 제가 좀 타보니까 뒤에 고양이 지나갈 때 갑자기 차가 알아서 멈춰주고요. 오. 그 고속도로 탈 때 특히 뭐 명절이라든지 네. 차 막힐 때 그때 차 알아서 갑니다. 그냥 앞뒤 차 간격 유지해주고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점점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기는 하나 다만 법에 대한 부분들, 특히 기술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데이터 양이 그만큼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장기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이벤트에 따른 매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어느 정도 수익이시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는 어느 정도 매도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슈어 소프트테크가 지난 최근 10월을 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 봉 절반 해당되는 라인대가 약 5,700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 훼손하지 않고 계속 버티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 현재 이평선이 꺾이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의 그 이상 라인대가 나와줘야 하는데 만약에 나오지 않고 꺾인다라고 하면은 5,700원 라인대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대를 5,700원 라인대로 잡아드릴 테니 이 점 같은 경우에도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대를 보면 단기에 대한 매물대가 6,500원에서부터 7,000원 라인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라인대를 결국 뚫고 올라가기 위해선 지금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아직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거래량 동반해서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이시라면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휴대폰 잘 보지 못하고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가격을 걸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길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좀 짧게 들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길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매수했던 부분에서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괜찮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길게 끌고 가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제
10월 10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결정이 됩니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7%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오늘 인도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우선은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50% 넘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그 세론더 뉴스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7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6,500원에서 7,000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한번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해 볼게요. 고고식님의 종목이고요. 신규 매수 문의인데 굵직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 말에 73,000원대에서 살까 말까 하다가 못 샀고 7월 달에도 88,800원 갈 때 후에 막급했습니다. 61,300원이니까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을런지 비중은 40%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팀장님? 저희 부모님도 삼성전자 5자 봤는데 사도 되나 네. 질문 많이 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에서 5자를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말아 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게 공통 분모로 많이 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에 대한 우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HBM 쪽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레거시 쪽에 대한 우려가 좀 삼성전자 쪽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레거시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고 현재 디램이라든지 낸드가가 좀 꺾인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고 같은 경우도 많이 쌓여 있는데 실제로 나가는 거는 AI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신규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레거시 쪽에 대한 우려는 전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 레거시 쪽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늘 역시도 외국인이 매도한 부분들,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했던 부분들의 대다수를 거의 뱉어낸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에 대한 폭 자체도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이들이 이전만큼 매도를 하기에는 그만한 여력이 없다. 오히려 매도에 대한 피크아웃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우려가 HBM 관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뉴스 나왔던 게 HBM3 뭐 실사 나왔다라는 뉴스를 봐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기대감을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들 대다수가 주가에 녹아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쪽에 대한 PBR이 1.1배 이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PBR 1.2배 이하에서 분할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 내가 여기에서 한 번에 들어간다 보다는 분할적으로 쪼개서 들어가신다면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전 상반기 때만큼의 상승폭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도체도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 안 좋죠. 특히 하락 종목수 굉장히 좋고 거래 대금도 잘 안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도가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다소 부족하다라는 점은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지 혹은 중국, 인도 쪽에 대한 성장, 유동성이 다 거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성장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다소 느리다라는 점은 한번 인지를 하시고 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동성이 결국 순환매 흐름들로 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덜 갔으면은 결국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오를 거예요. 이제 중국도 많이 올랐고 인도도 많이 올랐고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올랐으면은 그러면 돈이 어디가 덜 올랐지라면서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제가 언제까지예요? 라고 점쳐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제가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생각해 볼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인 가치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점,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비중 30%에서 40%까지 가능하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삼성전자이니까. 잡주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형주이고 아직까지 시장 상황 안 좋고 수급적인 측면 안 좋고 오늘도 보면은 맥커리 이야기 나오면서 좀 주가 빠졌어요. 시장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쉽게 이야기 드리는 게 요즘 증권사마다 자동 매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언제 사야겠다 이렇게 일정하게 자동 매수를 걸어놓는 게 맞고,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역시도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드려볼게요. 맥쿼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목표가가 64,000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50% 이상 이걸 낮춘 거잖아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그래도 9만 원대, 11만 원대까지 그 밴드가 나와 있는데 64,000원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지금 저가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익이 별로 되지 않잖아요. 64,000원 이상을 좀 목표로 바라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 이상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들이 어제 오늘 맥커리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 리포트 언제 나왔냐면 저번 주 수요일에 나왔습니다. 9월 25일에 이미 목표 주가 반토막이라는 내용들이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날 반도체가 장 초반에 올랐어요. 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맥커리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에 대한 이슈를 그냥 핑계를 찾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라는 것이 실제로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증권가가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증권사 역시도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목표 주가가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하락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뉴스라든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과연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얼마나 저렴한가를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안도가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좀 올라주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이건 지수 자체에 대한 상승에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은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향방을 앞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기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0원의 비중은 20%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차트가 사실 그렇게까지 좀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보유 중인데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18,4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비중 같은 경우 2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평단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400원이라는 라인대가 항상 이전 고점 라인대, 그러니까
이전에 올라갔던 부분들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밑에 매물대가 상당히 없어요. 매물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버티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성장에 대한 지속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밸류업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물론 너무 오랫동안 보유 중이고 실제로 20%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약간 제 10% 정도였으면은 한 2%, 3% 정도 조금 더 조금씩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자라는 전략을 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비중이 20% 정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늘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단일 종목의 20% 이상은 다소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종목을 늘리시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매력도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좀 태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동국제약에 대한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채팅창에 시은 팀장님 시간 순삭이다, 시간 연장해달라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쉬어갑니다. 하지만 금요일장 하루가 남아있는데 금요일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뭐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 저는 금요일장에 대해서 전 강의 나오더라도 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주말이라는 이슈 좀 이렇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뒤로 갈수록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쪽에 대한 변동성이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테슬라 인도량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가 어느 정도 녹아들었기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대한 차익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에 향한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변화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른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이라든지 4일 뭐 고용보고서 ADP 관련했을 때 고용에 대한 지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봐야 하는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 초이스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은 팀장님과 함께 봤는데요. 정말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쉬어갑니다. 내일 푹 쉬시고 저희는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